전자담배 해롭냐 나쁘냐 뭐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약국에서도 사실은 뭐 비타민 담배 같은 것도 팔고 막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몇몇 약국은 아직도 약국이면도 담배를 파는 약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끄럽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될 정도로 담배가 굉장히 흔했던 사회죠. 저도 스승의 날 선생님한테 담배를 사다 드렸던 학생이에요. 아버님이 그 당시에 뭐 2,000원 주시면서 거북선이었나요? 환이었나요? 소리였나? 예, 그 담배를 갖다 주라고 해서 제가 뭐 한 보루를 갖다 드리면서 엄청 뿌듯해하고 막 선생님 건강하시고 막 만수무강하시라고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와, 그 당시에는 흡연율이 막 성인 남성이 70~80%에 이뤘어요, 한국이. 예, 70~80년대에는. 그런데 지금 많이 줄었죠. 40%대까지 지금 왔고요. 점점 무너지고 있지만 여성 흡연율이 느는 게 사실 좀 문제긴 한데, 한국의 남성 흡연율은 거의 뭐 세계 최고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뭐 그리스 다음으로 남성 흡연율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것도 이제 사회적 역사적으로 좀 문화적으로 이해가 있는 건데, 어쨌든 저희 형님의 말을 빌리면 이 담배를 군대에서 권한대요. 군대 가면 담배를 피게 하는데 이거 진짜 바꿔야 돼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담배를 그냥 주잖아요. 담배 피든 안 피든 무조건 담배를 주거든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없애야 되고요. 그때 담배에 중독되거든요. 19살, 20살 머리 빡빡 밀고 만 나이로는 18, 뭐 19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담배에 노출되면 더 뒤에 노출돼야 되거든요. 근데 뇌가 다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 노출되면 담배에 중독됩니다. 그래서 담배도 똑같아요. 술은 에탄올이라고 하는 물질 때문에 중독되는 거면요, 담배는 니코틴 때문에 중독되는 거예요. 니코틴은 발암 물질일까요? 아닙니다. 발암 물질 아니고요, 중독 유발 물질이에요. 그것들이 담배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걸 피면, 그렇죠, 니코틴 때문에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그 도파민이 약간의 쾌감이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담배에 중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피는 이유는 바로 니코틴을 섭취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니코틴을 섭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니코틴을 섭취할 때 들어오는 물질들은 데이터마다 다르지만 수천여 종의 화학 물질들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비소나 카디뇽 같은 이런 발암 물질들, 뭐 벤조피렌 같은 게 들어오면서 유해 물질이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코틴은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이지 절대로 발암 물질은 아닌데, 여기에 대한 오해가 좀 부족해요. 그러면 약국에서 니코틴 껌이랑, 저희 약국에 팔거든요. 니코틴 패치 파는데 그럼 저희는 뭐 담배 파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니코틴은 담배를 끊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살짝 나가보면 전자담배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자담배도 보면, 저도 형님한테 전자담배를 권하는데, 그 이유는 일반 관련형 담배는 담배를 필 때 여러 가지 발암물질들을 같이 마시게 되거든요. 근데 중독을 유발한 니코틴만 필요한 거면 니코틴만 섭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독은 유지가 되더라도 실제로 나쁜 발암물질들은 우리 몸에 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자담배가 훨씬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안 피는 게 가장 좋죠. 그건 뭐 이런 걸 오해하실 분은 당연히 없지만, 안 피는 게 가장 좋지만, 아주 흡연자라면 가급적 전자담배를 거쳐서 가능하면 금연까지 가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배를 끊는 약 중에 하나가 가장 효과가 좋은 게 바레니클린이라는 챈픽스라는 약인데, 걔가 하는 역할도 좀 비슷하거든요. 니코틴이 붙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바레니클린이 살짝 붙어요. 살짝.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주 순한 담배를 핀 것 같은 느낌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담배를 폈을 때 들어온 니코틴이 어때요? 붙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니까 담배를 펴도 옛날 같은 기분을 못 느끼고, 그러면서 살짝 순한 담배를 피는 느낌을 주거든요. 부분적 기량제,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그렇게 부르는데, 그것도 보면 니코틴 수용체를 살짝 자극해주면서 담배에 대한 의존을 줄여주고 끊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볼 때 전자담배도 실제로 강한 담배에 중독되신 분들이라면 내 몸을 좀 덜 해롭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물론 식약처는 절대로 전자담배도 피지 마라 뭐 이렇게 권했기도 했고,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 전자담배에 의한 폐해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중증 폐질환이 많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 폐질환의 원인을 근데 최근 CDC 같은 미국 기관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꼭 전자담배 때문이 아니고요. 걔네들 전자담배에도 뭐 대마를 넣고 막 이런데요. 근데 대마를 또 녹이려면 그 토코페롤 아세테이트가 필요하대요.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근데 걔가 그렇게 끈적끈적 들러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다라고 CDC가 발표를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저희는 그러진 않잖아요. 토코페롤 아세테이트를 전자담배에 넣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제 생각은 전자담배 같은 경우가 진짜 담배보다는 좀 더 덜 나쁘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그리고 영국이나 뉴질랜드, 뭐 캐나다 이런 쪽은 오히려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 도구로도 실제로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실제로 그 NHS라고 해서 영국의 우리 지금 보건복지부 같은 곳인데 거기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담배 끊으려면 전자담배 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그렇게 써 있으니까 거기서 말하는 전자담배는 아까 말한 뭐 토코페롤 아세테이트를 썼다거나 아니면 뭐 거기에 대마를 섞고 마약을 섞고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고요, 순수하게 니코틴만 들어가는 전자담배를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담배는 굉장히 해로워요. 실제로 간접 흡연에 의해서 실제 대부분의 어린이와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 피해는 실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이 규제하고 있어서 실제로 담배를 마음대로 못 피게 하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굳이 담배 폈던 게 제 생각이 날 정도니까요. 그렇게 잘 몰랐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많은 연구에서 이제는 거의 담배가 해롭다는 게 거의 뭐 확실해졌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해로운 거고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매년 58,000명이 흡연과 관련된 원인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58,000명이면 우리 뭐 사스, 메르스 이런 것도 이렇게 죽지 않아요.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평균 한 10년 정도 또 일찍 죽습니다. 그건 뭐 과학적으로 밝혀진 데이터니까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담배를 안 하는 게 가장 권하고 싶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권하고 싶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금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어요. 병원에 가서 금연 치료를 해주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가서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복용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얘기해 주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나는지 얘기해 주고 하면서 담배 끊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을 쓰고 있고, 실제로 그 치료를 다 끝내면 많은 선물도 주고 있어요. 금연 치료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는 걸 권하고 싶고요. 최근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도와주는 약물들이 많이 발견돼 있어요. 금연을 도와주는 약물들이 있으니까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기 바랍니다.